키스 해링, 낙서를 사랑한 아이. 카이 해링 지음, 로버트 뉴베커 그림, 황유진 옮김, 봄나무 출판사. 키스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키스가 어렸을 때 아빠는 강아지와 물고기 같은 온갖 재미있는 것들을 그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아빠가 먼저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키스가 선을 더했지요. 곧 종이가 가득 찼어요. 그때부터 키스는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어요. 초등학교 시험 시간에 키스는 시험지 구석에 낙서를 했어요. 시험지를 내자 선생님이 물었지요. 왜 이 중요한 종이에 낙서를 한 거니? 키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책상으로 돌아가 그저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키스는 가끔씩 친구들을 뒤뜰 창고로 초대해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키스는 각 알파벳을 가리키는 기호를 만들었어요. 친구가 물었지요. 왜 기호를 만들어 쓰는 거야? 키스는 더 많은 기호를 그렸어요. 친구의 질문에 기호로 답한 거예요. 그러고는 친구에게도 함께 하자고 설득했어요. 10대가 된 키스는 방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둔 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눈에 보이는 종이마다 그림을 그려댔지요. 엄마는 음악보다 더 크게 소리쳐야 했어요. 음악 좀 끄고 밖에 나가 자전거나 타지 그러니. 하지만 키스는 미술용품을 사려고 자전거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지요. 내 멋진 그림 좀 보세요. 그리고 키스는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고등학교에 간 키스는 미술대회에서 1등상을 받았어요. 도시에서 온 부자 부부가 키스의 그림을 사겠다고 제안했지요. 그러자 키스가 말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 작품이 마음에 든다면 그냥 벽에 거세요. 돈은 필요 없어요. 키스의 여동생은 당황했어요. 왜 돈을 안 받아, 오빠? 여동생들이 묻자 키스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키스는 그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을 뿐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키스는 큰 도시 피츠버그의 미술학교에 입학했어요. 길거리에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바로 브레이크 댄스였지요. 춤꾼들이 바닥에서 몸을 뒤틀고 젖힐 때 만들어내는 희한한 몸의 선들이 키스를 사로잡았어요. 음악이 쿵쿵 울리는 동안 키스는 꿈틀꿈틀 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교수가 키스에게 물었어요. 왜 뒤엉키고 비틀린 몸 따위를 그리는 거지? 우리가 그리라고 한 건 이런 게 아닐세. 키스는 어떻게 그려야 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저 다르게 그리고 싶을 뿐이었어요. 키스는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20살이 된 키스는 대도시 뉴욕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다른 화가들과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었지요. 키스는 온 도시에 그림을 그려댔어요. 벽에, 보도에, 심지어 가로등에 붙은 종이 위에도요. 그림은 비에 씻겨 내려가거나 환경미화원들에게 찢겨나가곤 했지요. 다른 화가들이 키스에게 물었어요. 왜 지워질 만한 곳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키스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른 벽을 찾아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키스는 우편물 배달 일을 하면서 종종 지하철을 탔어요. 어느 날 키스는 지하철역 벽에 걸린 검은 종이판을 보았어요. 키스는 밖으로 달려나가 분필을 사가지고 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하얀 분필이 검은 종이 위에 경쾌하고 매끄러운 선을 그렸어요. 키스는 매일매일 지하철역의 빈 광고판을 그림으로 채워갔어요. 지하철 이용자들은 금세 하얀 분필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화가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림만큼은 쉽게 알아볼 수 있었지요. 사람들이 키스에게 물었어요. 왜 이런 곳에 그림을 그리나요? 이 그림들은 무슨 뜻인가요? 키스가 대답했지요. 무엇이 보이나요? 무슨 뜻인지는 당신 생각에 달려 있어요. 키스가 살던 동네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나뒹굴고 사람들은 서로 인사도 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어느 날 키스와 친구들은 긴 담벼락의 쓰레기를 20봉지나 치웠어요. 키스는 웃고 있는 네모난 얼굴, 위아래가 뒤집힌 채 춤추고 있는 사람들을 그렸어요. 그러자 그림이 마음에 든 동네 사람들이 멈춰 서서 키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경찰관이 키스에게 와서 따졌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허가를 받지 않고 그렸으니 딱지를 떼야겠소. 키스는 벌금을 내고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키스의 그림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키스는 화랑의 작품을 전시해달라고 부탁했지요. 키스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작품을 걸고 남은 벽에는 또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그림을 보러 오라고 모두를 초대했어요. 키스의 작품은 모두 팔렸어요. 화랑 주인이 키스에게 물었어요. 이제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키스가 대답했어요. 신문에서 굶주린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제까지 내게는 이 돈이 없었지만 나는 행복했습니다. 내일 내게 이 돈이 없더라도 나는 행복할 거예요. 어린이들은 잘 먹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돈을 보낼 거예요. 화랑 주인은 매우 놀랐어요. 왜요? 키스는 그저 씩 웃더니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키스는 유명한 미술관에 그림을 그려달라는 초대를 받기도 했고 전 세계 화랑에서 전시를 열기도 했어요. 키스는 성공한 화가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디에 가든 키스는 벽화를 그리겠다고 했어요. 그림을 살 수 있는 부자들 뿐 아니라 모두가 키스의 작품을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프랑스 파리에 머물던 시절 키스는 6층 높이의 어린이 병원 바깥 벽에 그림을 그렸어요. 신문 기자가 다가와 사진을 찍고 물었어요. 왜 병원에 그림을 그렸나요? 아픈 어린이들의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 건가요? 키스는 대답할 틈이 없었어요. 그림을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100주년 행사 때 키스는 커다란 비닐 방수포 위에 자유의 여신상을 그렸어요. 키스는 선으로만 그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린이 900명에게 나머지를 함께 채워달라고 했지요. 키스가 어린이들에게 말했어요. 뭐든 그리렴. 원하는 것 뭐든 좋아. 누구도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 내 그림이니까. 거대한 그림이 걸리자
사람들은 키스와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며 크게 감탄했어요. 그러나 미술 비평가들은 왜 유명한 화가가 아이들과 그림을 그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키스를 잘 알잖아요. 키스는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키스는 세계 곳곳에 그림을 그렸어요. 무엇이든 언제든 어디에든 그리려 했지요.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키스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모두가 함께 외쳤죠. 도대체 왜요? 왜 항상 그림을 그리나요? 왜 작품을 기부하나요? 왜 건물에 사람의 옷에 가구에 지하철 광고판에 차에 스케이트보드에 누구의 것도 아닌 벽에 그리고 버려진 물건에 그림을 그리나요? 왜 모든 것에 그림을 그리나요? 키스는 잠시 그림을 멈추더니 대답했어요. 내가 늘 그림을 그리는 건 채울 공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기부하는 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고요. 어디에나 그림을 그리는 건 모두에게 예술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고는 키스는 다시 길거리로 돌아가 주머니에서 분필 하나를 꺼내더니 계속 그림을 그렸답니다.